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또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오전장에 소폭 좀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 정도 이제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후장에는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말아 올려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이랑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패시브 수급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공매도 관련해서도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공매도 관련해서 그리고 LNF 관련해서 모든 이슈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상마다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중복적인 내용들은 한번 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이 LNF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먼저 봐야겠죠. 자, 차트 보면은 현재 오늘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었네요. 네, 마이너스 5%까지 떨어졌었고 현재는 마이너스 3%까지는 일부 회복세를 보여준 모습입니다. 사실 뭐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뭐 하락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좀 뭐해요. 사실 이 단기 박스권을 형성하는 시점에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 내에서의 좀 숨 고르기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소폭 조정 이후에 다음 주에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은 다음 주에 좀 추세적으로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실 꾸준히 이 연기금에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매수세가 다시 유입이 될지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기관 쪽에서도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온다면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사모펀드 쪽에서 이 16일 날 거의 한 800억 정도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자금이 단기적으로 좀 이탈이 나오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자금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패시브 스쿱이 왜 들어오나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펀드들이 있잖아요. 그 코스피 펀드 자금이랑 그리고 이 코스피가 이제 아무래도 대형주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더 좋습니다. 이 자금력이 좋다는 것은 외국인이랑 이제 기관 수급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이 주요 기관들은 코스피 같이 이제 대형주를 기초로 한 지수 상품에 대규모 자금을 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나 아니면은 뭐 코스피 200 이런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 같은 패시브 자금이 유입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자금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매도를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공매도를 한번 보면은, 자, 우선은 공매도 대량 보유자는 아직까지 이탈은 없습니다. 이탈은 없고, 기존과 동일하게, 자, 보시면은 JP 모건과 그리고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렇게 공매도 대량 보유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공매도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확 줄어든 게 눈에 띄죠. 계속해서 180만 주를 이제 유지해 오다가 현재 177만 주로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 이 공매도 금액은 시가총액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량으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확하게 이거는 인지를 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16일 이거래일이 아니라 3거래일이죠. 3거래일 전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음 주 되면은 17일께 나오겠죠. 그때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계속해서 줄어드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50만 주 아래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쇼커버링 물량도 어느 정도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주자가 메릴린치가 될 것이다. 메릴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수급 중에 메릴 린치 수급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주가락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이저 수급이었던 메릴 린치, 죄송합니다. 메릴 린치가 아니라 모건 스탠리의 수급이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유입이 됐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은 나왔지만 그래도 30만 주 이상은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메릴 린치 같은 경우도 꾸준히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면서 지금은 12만 6천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매수세를 우리가 꾸준히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공매도 대량 보유자 그 의무 신고가 발생을 하는 게 18만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를 계산을 하더라도 이 메릴 린치는 30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올 경우에 22만원, 25만원 구간을 돌파를 한 시점부터 쇼커버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는 제가 과거에서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메릴 린치가 공매도 그 대량 보유자 의무 신고가 발생했던 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이기 때문에 뭐 이전부터 모아왔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8월 달에 조금 매수해가지고 이 18만 주가 넘어서면서 여기서 신고 의무가 발생했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메릴 린치가 12만 주, 13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때 이후로도 공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때 18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면서 18만 주 이상을 보유를 하면서 공매도 대량 보유자 의무를 신고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물량을 더 모아갔으니까 현재 12만 주, 12만 6천 주를 순매수세를 넣어도 공매도 대량 보유자 이름에서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8월달 구간, 이 8월달 구간의 가격을 형성했었던 22만 5천 원 구간이 이 메릴 린치의 손익 분기점이다, 손실 분기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매수세로 인해서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 모건 스탠리라던가 JP 모건이라던가 골드만삭스라던가 이런 애들도 공매도 쇼커버링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아니면은 얘네가 쇼커버링을 하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을 때도 사실 이 공매도 세력들이 버티다 못 버텨서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단기간 또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LNF도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100%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 명심해서 투자 전략을 좀 짜 나아가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스볼트 이슈랑 북미 이슈도 차근차근 나오지 않을까, 올해 상반기 내로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LNF 쪽에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할지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만 1월달 일단 Q&A 나오는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그렇게 기다려왔던 만큼 코스피 이전 상장에 뭔가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LNF가 추가적인 공장 증설이라던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를 때려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얘네도 돈이 필요해요. 사실 유상증자를 때려야 하는데 결국에는 주주들이 이제 반발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얘네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주가를 띄워놓고 사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주주들도 분명히 이해를 할 겁니다. 왜냐, 이거는 투자니까.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유상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런 유상증자가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뭐 소폭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이게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유상증자를 때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띄워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맥락이 맞지 않나 싶은데 또 LNF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은 이 경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믿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그 유중을 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주주 지분이 높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사실. 이 LNF가 이 대주주 지분이 높지가 않은 상태라서 유중을 어느 정도 하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LNF가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좀 튼튼하게 이 LNF의 그 지분을 확보를 해 둘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고려해 볼 사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쌍방에 대한 부분들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이저 수급들은 뭐 이탈한 거는 크게 없으니까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수급이 들어온지가 가장 관건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음 주부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제가 파헤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LNF 주주분들이시라면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여러분들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